지난달 50년대에 동아일보에 단상 단아라는 고정 칼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안의 최고의 인기여서 단상 단아를 읽기 위하여 동아일보를 정기 구독하는 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님께서 또 그리고 이사장을 맡아주신 정해창 장관께서 단상에서 연설을 해주셔서 저는 동아일보의 단상 단아를 연상하며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마치시고 퇴임하신 때로부터 꼭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맞춰 노태우 대통령께서 연설하셨던 연설 문집이 5권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 하여 한 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한 권으로 추각해서 이제 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제가 맡았는데 발행하면서 예컨대 김학준 편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께서는 늘 어느 한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이 책을 내면서도 각하의 뜻을 잊지 않고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을 가려 뽑은 그 위원회 이러한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몇 분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5년 동안의 연설문을 다시 제가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것도 시기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민주화를 위하여 6.29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대북관계, 대외관계를 위해서 7.7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뿐입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또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교육을 위해서도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 손을 대지 않은 테마가 없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보면은 그 짧았던 5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다시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29 선언은 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8개항이라는 8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어에서 럭키 세븐을 연상하고 7을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가 8입니다. 7.8기 아닙니까? 7번 굴렀다가도 8번째 일어선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올림픽을 열 때 어떠했습니까?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이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건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수는 무궁무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8개항으로 구성된 6.29 선언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에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갖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6.29 선언을 계기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히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론 또 민주주의 위기론 이것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위기론, 민주주의
구테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6.29 선언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북한 관계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난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든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는데 역시 큰 바탕은 7.7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채택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복기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정신이 있었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구사되었었던가를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당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셨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마침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각하께서 성취하셨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으로 북핵 위기도 해결하고 한반도 위기도 해결하고 그래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평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지혜가 찾아지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노태우 센터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김종인 당시의 경제수석께서 동참을 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경제 문제, 경제 개혁 이런 문제를 김종인 수석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김종인 수석, 노태우 대통령께서 아주 특별히 신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수석입니다. 김종인 수석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외 유휴 부동산 처리 문제 등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각하의 연설문을 작성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김종인 수석께서 제창한 사치 없애기 운동 등등 검소한 생활운동을 핀다고 해서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하신 바로 그 다음날 주한 프랑스 대사, 주한 EU 대사가 청와대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 말이지 검소한 생활 이걸 강조하시면 그리고 사치품 안 쓰기 운동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프랑스의 국책은 사치품을 만드는 거다. 우리는 절대로 이 껄렁한 상품은 못 만들게 하고 사치품, 고급품 이것만 만들게 하는 게 국책인데 그래 대통령께서 사치품 안 쓰기를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 프랑스 상품을 안 쓰겠다는 뜻이냐? 이런 걸 보고 참 문제라는 게 간단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일이 있어서 새삼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노태우 센터 저는 아주 장명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렇게 적절한 장명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말인데 사실 글로 나타난 것을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은 선우희 씨입니다. 예, 선우희 씨가 1980년에 그러니까 아직 60이 출범하기도 전이죠. 선우희 씨가 선우희 주필께서 조선일보에 아주 크게 2번을 쓰셨어요. 큰 제목으로 보통 사람들의 시대, 또 한 번은 위대한 보통 사람. 아주 큰 제목입니다. 눈에 띄게. 이걸 쓰시고 이제는 근데 본인은 아주 정직하게 내가 이건 창안한 게 아니다. 강원도의 한 농민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다 하면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목소리를 주필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 칼럼을 쓴다. 그래서 저도 그때 칼럼을 읽으면서 그게 머리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때 이 구호가 이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남재희 그 선배하고 상의를 해서 보통 사람들의 시대 이렇게 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데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이 보통 저명한 분이 아니에요. 외국의 대사도 지내셨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장도 지내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책에다가 자기가 그 말을 처음 썼다. 그런데 이거를 그 노태우 팀의 말이 지적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쓰셨어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그 뭔가 야릇한 미소를 띄운다. 이렇게 모욕적으로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분이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서 제가 선우희 선생 그거를 복사를 해서 보여드렸더니 아유 나 이제 오해가 풀렸어. 그러니까 지적 소유권은 그 선우희 주필한테 있었고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농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사회조사 방법론에 또 대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역시 누구나 어떤 사물을 대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저는 다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보통 사람들의 노태우 센터 이거 아주 요새 보통 이제 무슨 대통령 기념 사업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게 유행인데 저는 정말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지창하셨던 노태우 대통령다운 그러한 명명이다. 참 좋은 명명이고 국민들도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돼서 더더구나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통 사람들의 시대 노태우 센터가 우리 노재현 상임이사의 설명대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또 그 시대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